오늘 인재경영, 행복경영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짧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언젠가 최근에 이제 하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화두가 되고 있어서 4차 산업, 제가 하루에 아침에 신문을 한 10개씩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오늘 아침 신문 10개 중에서 뉴스의 제목이 4차 산업혁명으로 뉴스의 제목이 4차 산업혁명 되어 있는 걸 한번 셌는데 한 30 몇 개까지 세다가 못 셌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한 10개 정도 신문 보면 한 개당 한 제목이 4차 산업혁명으로 나오는 게 한 4개, 5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그룹 회장님들, 정부 내년 예산에, 우리나라 내년 예산의 첫 번째 고려 요소가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떠들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너무 이제 화두가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니까 혹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러다 곧 가다 사그라질 거다, 회의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 키워드를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회사에서 이 키워드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회사나 개인들도 전부 다 쇠퇴하고 망하게 되고, 그 반대로 그거를 이렇게 기회로 삼아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살리면 정말 미래를 선도하는 개인과 기업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단점 중에서 좀 아쉬워하는 단점이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약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한번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정말 놀랄만하게 그거를 캐치업하고 잘 하거든요. 작년에 지금 4차 산업 얘기하는 드론이니 무인 자동차니 AI니 이런 VR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고 엄청난 뉴스가 됐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알파고가 작년 3월에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는데, 알파고가 소개되기 전까지는 거의 인공지능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알파고가 들어오고 작년 2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지면서 불과 1년 만에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따라붙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조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회생할 수 있는 역사적인 행운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지금도 관심 많이 갖고 보시겠지만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30년 동안에 저는 인류의 어떤 문명사적 전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폭발점은, 시작점은 전부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요. IT 기술이 모든 산업에 결합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경제, 기술 이런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인류의 문명 역사를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 해서 제가 이제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하는데, 이 흐름이 한 30년 정도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뭐하고, 그 중에서 다른 것 말고 경영학, 소위 경영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소위 이제 언번들링이라는 개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영을 배우고 가르칠 때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 산업으로 보면 은행들이 항상 리딩 컴퍼니, 리딩 뱅크 경쟁을 하면서 어느 은행이 점포가 더 많은가, 어느 은행이 자본 규모가 더 많은가, 어느 은행이 사람이 많은가 가지고 그동안 경쟁을 했습니다. 그게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리고 어느 은행에 가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수신, 여신, 외환, 보험 판매까지 투자은행 전부 다를 다 은행이 하고 있는 범위의 경제인데, 지금까지 금융업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에 의해서 다른 산업처럼 이렇게 경쟁을 해왔었는데 핀테크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고 넓히고 했던 것들은 번들링이라는 단어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언번들링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환 같은 경우에 과거 외환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IT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하나만 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트랜스퍼 와이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외환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얼마 전에 K뱅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은행들이 그냥 떨고 있잖아요. 아마 한두 달 내에 카카오뱅크가 나오면 또 한 번 변화를 줄 텐데, 이런 큰 흐름들이 금융업에서 핀테크로 가면서 언번들링 돼가지고 경쟁 룰이 바뀌는 것처럼, 게임 룰이 바뀌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모든 산업에 다 똑같이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모르면, 예를 들면 작년에 국민은행이 옛날 리딩뱅크 경쟁을 하다가 작년에 5,000명을 구조조정을 했고, 또 올해 3,500명 구조조정하고 내년 또 2,000명이 나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경영을 못해서 금융업이 불황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옛날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핀테크나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미래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오늘은 인재 경영에 관련된 거니까 제가 인재 경영에 관련된 부분만 뽑아왔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경영도 바꿔야 되는데, 그 근본은 역시 백투더 베이직이다. 근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존재 이유가 뭔지, 그리고 기업이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것의 근본적인 답은 역시 백투더 베이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2003년도에 저는 1985년도에 경영학과를 입학을 했으니까 지금 33년 동안 경영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고 경영을 실천하고 강의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3년도쯤에 회사를 하루하루 경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장기간 초인류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행복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제가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낸 답인데, 그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의 목적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기업의 목적을 이윤 극대화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윤 극대화를 해서는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고 이해관계자 행복 극대화다 이렇게 했었고, 이해관계자를 하면 고객도 있고 사회도 있고 주주도 결국 사람이 이해관계잖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자들 행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해관계자 행복 경영의 핵심이 되고, 그 행복 경영의 기본 철학에는, 이념에는 남을 먼저 이롭게 함으로써 내가 이롭게 된다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먼저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돈을 벌게 되는 이 자리이탈의 이념이 행복경영의 기초 이념을 깔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례는 머크사라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회장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의약품을 열심히 개발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와 그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의약품을 개발하면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의약품이 개발되고 환자들이 잘 나아서
주주도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이게 행복경영의 핵심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첫 번째가 주주도 아니고 고객도 아니고 같이 만들어가는 직원들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행복경영의 핵심이고요. 이런 행복경영들이 결국 그 백투더 베이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워드 슐츠나 리차드 브랜슨이나 월마트의 창업회장인 샘 월튼 같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직원 최우선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주주보다는 고객을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객보다는 직원을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준다. 그렇게 하면 행복한 직원들이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주주도 덜 벌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업은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저도 33년 동안 계속 경영을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정말 기업은 사람이고 정말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 그리고 그 채용된 사람들이 얼마나 몰입해서 행복하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변수에서 회사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 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지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1980년도에 우리 이병철 회장이 정경련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었죠. 기업은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뽑고 평가하고 배치하고 보상하고 평가 내보내고 하는 사람의 하는 일에다가 나는 80%의 시간을 쓴다 이렇게 했죠. 이것을 그대로 배운 재결체장이 80%가 아니고 나는 75%를 사람에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다 하시는 거고 원래 기업은 사람이지만 왜 요즘 들어서 사람이 더 중요해지느냐 라고 봤을 때 요즘 상상력의 시대, 창의력의 시대를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사례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 쿵푸 판다가 지금 3편까지 나와 있는데 원래 6편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편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게 2008년도에 나왔는데 그 애니메이션들은 한 5년 전쯤에 5년 후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시장에 내놓을까를 5년 전쯤에 기획회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한국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4명이 기획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2008년도에 무슨 애니메이션을 만들까, 어떤 주제로 만들까 이렇게 화두를 던지다 보니까 2008년도는 잘 아시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있으니까 중국이라는 화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주제가. 중국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판다 그리고 쿵푸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판다는 하루에 17시간 자는 아주 게으른 동물인데 나머지 시간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민첩하게 움직이는 쿵푸를 해가지고 1편에서 5천억을 벌었고요. 6편까지 한다 단순 계산해보면 한 3조 원을 버는 겁니다. 아까 4명이 앉아가지고 3조 원에 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도 사람이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사람이 중요하다 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수한 핵심 인재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핵심 인재를 뽑아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회사는 그 회사를 끌고 갈 사람들, 적임자를 뽑는 것 이상으로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30년 동안 경영을 공부하면서 사업의 룰 넘버 원이 뭐냐라고 하면 정말 회사를 같이 끌고 갈 핵심 인재를 뽑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뽑아놓으면 뽑는데 조금 덜 투자하니까 거기서 온갖 문제가 발생해서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돈도 많이 못 주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정말 우수한 인재를 뽑아낼 수 있겠느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경제적인 보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보상은 한 축에 불과하고
비경제적인 보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계적 보상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얘기하는 직원의 행복과 몰입, 문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명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보다 더 좋은 인재들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하나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좋은 인재를 뽑아준다 했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말 직원들이 어떻게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냐라는 건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시면 관계적 수익이 좋으면 좋은 사람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요것도 좋으면 그 자체 몰입해서 성과도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몰입이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한국 기업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몰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일 열심히 한다는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몰입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일은 아웃풋으로 측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 기업 경영자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일을 인풋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일 열심히 한다고 좋아라 하고 빨리 퇴근하면 막 믿게 보이고 지금 그런 현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서 근로시간으로는 작년에 이제 3등으로 떨어졌는데 멕시코 빼놓고 2등이에요. 거의 독일에 비해서 2배 정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성과, 그러니까 그 생산성으로는 35개국 중에서 OECD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꼴찌에서 두 번째. 근데 그게 생산성이 독일이나 미국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몰입도를 측정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 평균 15점 정도, 15. 근데 미국은 35에서 36 정도 나오거든요. 안타깝게도 미국은 36 정도 나오는데 그 몰입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몰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15도 안 나오는데 몰입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 중심이 아니라 몰입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몰입을 보면 그럼 몰입이란 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한 가지는 입만 열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나는 이 회사에서 최소한 3년 이상,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 회사 장기 근속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세 번째는 상사나 회사가 시키는 것보다 상사가 이만큼만 시켰는데 나는 그보다 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몰입을 측정하는데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고 잠깐만 보시면 이제 측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몰입도를 높일 것인가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표는 제임스 쿠제스라고 리더십 챌린지라는 쓴 리더십의 전 세계적인 대가가 있는데 그분이 전 세계 직장인들 2만 명한테 설문조사를 다 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하면 회사나 상사가 어떻게 해주면 정말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을 먼저 가르쳐드리면요. 사장님들은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급여를 많이 주는 거 복리후생이 좋은 거 직업의 안전성 요거를 상위 5개 안에 대부분 다 포함시킨 데 반해서 일반 직장인들은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일하고 그리고 업무가 단조롭고 반복적이 아니라 흥미롭고 도전적인 업무 그리고 성과에 대한 공로 인정 자기개발의 기회 그리고 내가 어떤 의견을 했을 때 상사가 경청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에 집중해서 몰입도 높여주고 행복한 직장 만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회사에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회사가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거의 같은 맥락에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몰입도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휴넷에서 2015년도에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몰입을 위해서 직원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긴 하지만 휴넷이라는 회사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객관화시키고 또 이건 회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갈 것들을 정리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설문조사 다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매직 플러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매직 플러스를 여러분 회사에 맞춰서 새로 만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는 미닝,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행복하게 해주는, 성장시켜주는 거, 이것에서 의미를 찾으면 직원들이 몰입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의식 그러는데 주인의식은 스탁옵션 준다고 주식을 소유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식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선택권, 참여했을 때 그 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도 굉장히 권장하고, 시차 위험 근무제, 그다음에 출근 시간 체크 안 하는 거, 올해는 저희가 휴가도 자기 원하는 마음껏 갈 수 있도록 무제한 자유휴가제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한테 자율권을 주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학습과 성장, 그리고 동료한테 인정받고 보상받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사와 동료, 정말 존경할 만하고 배울 게 있고 인간적으로 좋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넥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매직이라고 만들었고, 하루를 신나고 즐겁게 생활하자, 재밌게 하자 해서 뻔하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직업의 안전성이 없어지지만 우리는 100세 정년에서 정년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직 플러스라는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요즘 한국 기업들하고 실리콘밸리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 새로운 창업가들이 얼토당토 않아 보이지만 자기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가들도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어떤 기업이든지 하다못해 담배나 술 같은 것도 사회에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사회에 분명한 가치가 있고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직원들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나 업무 몰입도나 한 게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점.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의 의미와 가치, 세상을 바꾸는 사명,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키워가는 이야기, 이거는 오늘 생략하고 저한테 시간을 줘서 교육 관련해서는 이 키워드 하나 제가 넣는 걸로 갔고요. 그 다음에 직원 존중, 요거는 다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가 1년 동안에 정말 잘했는데 칭찬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직원들은 자기를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자기는 80점 정도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리더들은 우리 직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70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5점 정도를 높여서 얘기해주면 직원들이 우리 상사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 넣어놨고요. 지금 한국 기업에 또 한 가지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기업 문화에 관한 겁니다. 기업 문화. 그래서 아까 사명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지금 실리콘밸리가 워낙 잘 나가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문화를 그대로 베껴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들을 가져오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결합시켜서 경영도 한류처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 문화 너무 중요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미국 거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장점과 결합시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의 수직적 위계주의. 이 부분은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타파를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처럼 사회변혁 의지, 자리타 경영개념, 에이자일, 린스타트, 유연성 이런 것들, 수평문화, 사람인재, 열린문화, 이해관계자, 도전 실패 장려 문화. 근데 거기다가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과 신바람과 열정과 재미, 끼 이런 것들을 살려주는 우리의 사회 고유한 문화를 만드는 노력을 정말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안타깝게도 대졸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입사해서 1년 안에 퇴사할 확률이 38%라고 그래요. 이게 중소기업은 43% 정도 된다고 그러고 대기업 28% 정도 돼서 이게 아마 38% 정도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기업 문화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기업 문화 중에서도 특히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전혀 이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워크포스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밀레니얼 세대는 뭐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뭐 일부는 1982년 얘기도 하는데 1980년엔 90년생들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실제 업무 일하는 사람들 비중은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전 세대이고 리더들은 사장님 포함해서 리더들은 전부 그 전 세대이고 그 둘 세대들 간에 이 생각의 차이가 뭐 화성에서 온 여자랑 뭐 그 금성에서 온 남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책처럼 이게 심각하게 크다. 일례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인사 담당자나 사장님한테 밀레니얼 세대가 열심히 일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보시면 알겠지만 한 12% 정도만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86%, 88% 정도는 난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기준이 위에 리더들이 보는 거하고 직원들이 보는 게 아니라 다르죠. 그 밑에 자료 하나 더 보시면 여러분들은 회사의 로열티, 충성도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들은 꽤 한 80% 정도, 65%가 로열티를 가지고, 로열티가 82%를 로열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사나 리더가 볼 때는 1%만 충성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들에서 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에 맞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직장인들은 TGIF 금요일을 꿈꾸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금요일도 좋죠. 저도 좋아합니다. 불금이잖아요. 좋아하는데 금요일도 좋아하지만 정말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 수가 있다면 정말 지속적으로 초윤리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GIM 월요일을 감사하는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많아져서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